이제 곧 추석이 찾아오는데요. 추석이 되면은 우리 불교 신자들은 차례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몰라서 좀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무슨 합동 차례니 해가면서 절에서도 보면은 합동 차례를 지내준다라고 하는 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올바른 불교식 차례법인지, 오늘은 올바른 불교식 차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제사라든지 차례라든지 이런 거는 불교에서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차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은 우선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준 유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리를 갖다가 살펴보면은요, 만물은 다 음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요. 인간도 역시 음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백, 혼이 양이고요, 백이 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먼저 아버지의 양의 기운이 어머니의 몸속으로, 음인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생명이 잉태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양인 씨앗이 음인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싹을 트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음이 완성되어지면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음을 갖다가 백이라고 하죠. 탄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양의 기운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혼이 서서히 모이면서 점점 강해지면은 젊어지는 거지요. 성장을 해서 젊음의 정점을 이루다가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징이 한번 모이면은 다시 또 흩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점을 맞이해서 양의 기운이 다시 하늘로 흩어지죠. 다시 말해서 혼이 서서히 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음인 백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땅으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신을 없애지 않고 땅에 묻어서 서서히 육신이 다 땅으로, 백의 기운마저, 음의 기운마저 본래 음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유교의 교리죠. 그래서 유교의 교리에 의하면은 사람의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탄생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땅속에서 백이 완전히 흩어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가 사람의 일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회 같은 거 없지요. 그 교리에 의하면 딱 그 생명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백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죽은 것은 아니고 생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하더라도 백이 다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 백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그 백을 불러서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차례라고 하는 거는 본래 이제 뭐 추석이나 설에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지내는 차례, 달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설과 추석이 주로 차례를 지내는 그런 때가 되어 있죠. 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설에는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서로 새해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석에 지내는 차례는요, 우리는 원래 농경사회이지 않았습니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곡식도 있고 그러면은 수확하기 전에 먼저 풍년이 들었음을 이렇게
곡식이 무르익었음을 감사하는 조상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서로에게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기뻐하는 뭐 이러한 이제 의식이 추석의 차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 드리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고요. 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념을 할 만한 그런 날에 먼저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차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는 동이 트기 전에 지내고 차례는 동이 트고 나서 지낸다. 제사는 모여서 지내고 차례는 지내고 나서 모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려면 필요한 것이 이 혼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밤밖에는 날이 어두워 있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해가 뜨면은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해가 뜨기 전에 제사는 지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꼭 조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 트고 나서 지낸다. 동이 트고 나면은 혼백은 없잖아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혼백이 있는 상태에서 지내고 차례는 혼백이 없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인사를 드리려면은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집에 집안 어른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 다른 어른들이 오셨을 적에 저희 할머니한테 인사를 할 때마다 어르신이 앉으십시오, 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앉으십시오, 절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인사는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냐. 네가 누구더러 앉으라 마라 하는 거냐. 네 인사를 받으라고 나보고 앉으라 마라 하는 거냐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제 아버지가 벼슬을 사실 적에 대궐에서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반 이렇게 목례하는 거, 이거는 그냥 거기 있는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이고, 엎어져가지고 절을 하는 거는 양반지 자제만 할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인들은 얼른 나가가지고 그 뒤시중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말 굽비도 잡아야 되고, 가마에 타시면 가가지고 뭐가 도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엎어져 있으면 일을 누가 합니까? 하지만은 양반의 자제들은 엎어서 일을 하는데, 그거는 어디서든지 그냥 인사를 받든 말든 그렇게 어디서든지 엎어져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이게 본래 이제 양반집의 인사법이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든 말든 내가 인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차례라고 하는 거는 조상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님이 계시든 말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와 차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다르죠. 제사를 지내려면은 조상님이 필요하지만은 차례를 지낼 적에는 그 인사의 대상인 조상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인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사와 차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모여서 지내고 차례는 지내고서 모인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려면 위패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주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신주, 위패는 사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모시려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면은 거기 가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차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차례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패가 없잖아요. 위패가 없기 때문에 지방을 쓰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써서 한번 종이로 만들어 써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위패가 없을 때에 쓰는 그러한 임시 위패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름을 쓴 패잖아요. 죽은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몸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몸 하나지, 뭐 아버지 몸 하나에다가 그 어머니 뭐 할머니다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위패는 본래 이름을 하나밖에 적지 못하지만은 지방은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하나에다가 무슨 식구 수대로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상들을 적어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위패와 지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위패는 제사 지낼 적에 쓰는 것이고 지방은 차례 지낼 때 쓰는 것이다. 차례는 다 같이 모여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지내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상과 차례상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요,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뭔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리는 법대에 맞게끔 근사하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차려야 됩니다. 하지만은 차례상은 단순하게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에는 떡국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추석의 차례상은 송편만 올리면 된다. 뭐 섭섭하시면은 헷갈 같은 것도 올려도 되겠지만은 제사상처럼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거로 보면은 먼저 차례상 정면에다가 지방을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에다가 촛대를 놓고 그 양옆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송편을 놓고 그리고 앞에 향로를 놓고서 그리고 이제 또 잔을 한 잔 따른 다음에 다 같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을 하죠. 이러면은 이제 차례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유교식인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차례법을 불교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는 본래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방식이라든지 차례를 지내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차례라고 하는 것은 꼭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떠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중요하지요. 무슨 그 유교처럼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추모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 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고 또 그분들 위에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수없이 많은 인연들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조상님들 추모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이나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특별히 그런 거는 없지만은 이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제사는 어떻게 지내면 되느냐 하면은요, 보통 유교에서는요, 위패를 모시면은 위패는 돌아가신 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을 지어드리는 게 사당입니다. 근데 불교 신자에게는 위패를 모시는 것이 절이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의 위패를 모신 절을 원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차례는 인사하는 의식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차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내가 다니는 원찰에 가서 예불에 참석하는 거, 이거 가지고 차례는 끝나는 겁니다.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찰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는 집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먼저 이제
집에서 지방을 쓰는 건데요. 불교식 지방을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제일 한가운데에다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왼쪽이 되겠죠. 이쪽으로 보면 오른쪽이 되겠지만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위패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정신사, 만약에 본이 오봉홍씨다 그러면 오봉홍씨, 이름이 길동이다 길동영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망모 정신녀, 그리고 이제 본이 고문김씨다 그러면 고문김씨, 이름이 순이다 순이영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는 오른쪽이 되겠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시제위패를 하나 보시는 겁니다. 망, 오봉홍씨, 누대조상영가, 각각등영가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침 예불문을 하는 겁니다. 아침 예불문을 하고 반야신경하고 그러면은 차례가 끝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좀 예불문도 길고 외우지도 못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서 그러니까 향로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다가 떡국을 놓고요. 떡국이 아니라 송편을 놓고요. 그리고 앞으로 촛대하고 향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고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3번 합동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차례의식은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교식 차례법으로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은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이 추석이 된다든지 뭐 설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차례라고 하는 것도 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걱정을 하고 또 뭐 이렇습니다. 조상님이 와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사하는 의식이니까는요. 차례는 어디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절에 어디 놀러 가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콘도로 간다. 뭐 호텔로 간다. 그러면 콘도나 호텔에서 이렇게 해놓고서 차례를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노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차례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절에다가 합동 차례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례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여러분들도 올바른 불교식 차례법을 가지고서 명절 차례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